이곳은 캄보디아의 작은 골목입니다. 한때 따뜻한 미소로 손주를 키우던 70세 할머니가 지금 이 낯선 나라 한복판에서 단 한 장의 사진을 쥐고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반년 전 해외 일자리라며 떠났던 손주. 그 후로 연락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믿었습니다. 괜찮다던 그 아이가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잔혹한 현실과 부딪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무관심했고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노인 관광객 아니냐며 손가락질하던 그곳에서 이 할머니는 이름도 언어도 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사연이 한국으로 전해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의 약속이다. 그 국민을 구하라.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밤, 어둠을 가르며 캄보디아 하늘을 향해 한국 특공대가 출동합니다. 단 한 명의 할머니가 믿은 사랑이 한 나라를 움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만들어낸 크리스마스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이 기적을 놓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4살이에요. 강원도 횡성군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눈이었죠. 마을이 온통 하얀 이불을 덮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두 공기를 짓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더 허전했습니다. 민재야, 밥 먹어라.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재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민재가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컴퓨터 관련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프로그래밍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침대에 앉았어요. 민재가 어릴 때 쓰던 베개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민재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해외에서 IT 일자리 구했어요. 반년 전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어서 고민하던 차였거든요. 캄보디아에 있는 IT 회사래요. 급여도 괜찮고 경험도 쌓을 수 있대요. 그때는 기뻐했어요. 우리 민재가 드디어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민재가 떠올랐어요. 가방을 메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왔어요.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 통화도 했었죠.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런데 2달째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주에 한 번씩 오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3달째에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민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민재야, 할머니야. 연락해라. 괜찮은 거니? 할머니 걱정돼. 크리스마스 때 꼭 들어오렴. 메시지를 몇 번이나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침대 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남기고 간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지갑, 고등학교 때 받은 상장, 어릴 때 사진들. 그 중에서 가족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민재가 중학생일 때 찍은 거였습니다.
아들 부부와 민재, 그리고 저까지 4명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이듬해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민재를 혼자 키웠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있어서 행복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민재가 해준 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이 났어요. 민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마을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과 작은 전구들이 반짝였어요.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었죠.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만 조용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는데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다른 채널도 비슷했어요. 행복한 가족들만 나왔습니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왔나 싶어서 일어났습니다. 순자 언니. 이웃집 영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와, 영희야. 문을 열어줬어요. 영희가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김치 좀 나눠드리려고요. 어제 담갔는데 많이 했거든요. 고마워.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해. 아니에요, 바빠서요. 아들이 내일 들어온대요. 영희의 얼굴이 환했어요. 그래, 좋겠다. 언니는 민재 언제 들어와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해외에 있으니까 오기 힘들겠네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엔 올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영희가 돌아간 후 혼자 남았어요. 김치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 모이는데 저만 혼자네요. 저녁이 되었어요. 밖에서 캐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 더 웨이. 노래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어요. 민재 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맨 아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민재가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캄보디아 취업 마이너스 글로벌 IT 솔루션. 그 밑에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재가 이런 걸 적어둘 이유가 있을까요? 종이를 자세히 봤는데 뒷면에 작은 글씨로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마이너스 한국영사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민재가 이런 걸 적어뒀을까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메모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민재가 남긴 메모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계속 그 종이를 들여다봤지만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급하게 손을 닦고 확인해 봤어요.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달 만에 온 연락이었거든요. 영상 메시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어두웠어요.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민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민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그런데 이상했어요. 민재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이 많이 여위어 보였어요. 더 이상했던 건 배경이었어요. 어두운 방 같은 곳이었는데 창문에 철창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때 민재의 손목에 뭔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팔찌 같은 것이었어요. 전자제품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감시용 팔찌 같았는데 왜 민재가 그런 걸 차고 있을까요? 영상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이상한 점들이 더 보였습니다. 민재가 말할 때 계속 뒤를 돌아보는 것, 목소리가 떨리는 것, 그리고 그 팔찌.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웃집 영희에게 갔어요. 영희야, 좀 봐줄래? 영희가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언니, 이거 뭔가 이상해요. 그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재가 원래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평소엔 밝았는데. 영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경찰서에 신고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횡성경찰서에 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대응해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손주가 해외에 있는데 이상한 영상을 보내서요. 영상을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자세히 봤습니다.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니에요. 이 팔찌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요즘 웨어러블 기기들이 많잖아요. 경찰관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다고 하셨죠?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외교부나 영사관에 연락해 보세요. 허탈했어요. 이렇게 간단히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민재가 일한다는 회사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글로벌 IT 솔루션. 그런데 검색 결과가 이상했어요. 제대로 된 회사 홈페이지가 없었습니다. 몇 개 사이트에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캄보디아 관련 기사들이 나왔어요. 사기 취업, 강제 노동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민재가 그런 곳에 걸린 건 아닐까요? 기사를 읽어보니 더 무서웠어요. 좋은 조건으로 젊은 사람들을 속여서 해외로 데려간 다음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민재 생각만 계속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교회에 갔어요. 김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민재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김 신부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락해 볼게요. 김 신부님이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한참 통화를 하시더니 번호를 적어주셨습니다. 외교부 민원센터예요. 여기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감사해요, 신부님. 집에 돌아와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외교부 민원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주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안 되는데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영상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두 달은. 한두 달이요? 그럼 너무 늦어요. 죄송하지만 절차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앉아 있었어요. 한두 달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민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직접 가야겠어.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74살 할머니가 혼자 해외에 간다니.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해야죠. 민재 방에 가서 여권을 찾았어요. 몇 년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만든 거였습니다. 아직 유효했어요. 인터넷으로 캄보디아 항공료를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적금을 깨면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찾으러 갈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민재 영상을 다시 봤어요. 민재의 표정, 그 어두운 방, 손목의 팔찌. 모든 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창밖을 봤어요. 마을에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재를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내 손으로 찾겠어. 다짐을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키운 아이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휴대폰으로 다시 영상을 봤어요. 민재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꼭 찾을게, 민재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민재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긴 줄 앞에 서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제 모습이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어요. 옷 몇 벌, 약, 그리고 민재 어릴 때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가슴 속에는 작은 성경책을 넣어뒀어요. 할머니, 혼자 여행 가세요? 공항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손주 찾으러 가요. 어디로요? 캄보디아요. 직원의 표정이 놀란 것 같았어요. 74살 할머니가 혼자 캄보디아에 간다니 이상할 만했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구름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재가 이 길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5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민재 생각만 났거든요.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어요. 후덥지근한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걱정됐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별일 없이 통과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어로 뭔가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갑자기 한국말이 들렸어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아요. 교민센터 김 실장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손주를 찾으러 왔어요. 김 실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네, 캄보디아 와서 일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일단 교민센터로 가시죠.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택시를 타고 교민센터로 갔어요. 푸놈펜 시내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클렉슨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교민센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사무실 같은 곳이었는데 한국 사람 몇 명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김 실장이 차를 끓여줬어요. 손주분이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3달 전부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영상을 보냈어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김 실장이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위험해 보이네요. 그런가요? 네. 손목에 있는 건 GPS 추적기 같아요. 요즘 사기 조직들이 사람들을 감시할 때 사용하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우리 민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대사관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큰 건물이었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영사과로 안내받았어요. 이정훈 영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교민센터에서 연락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주분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민재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이 영사가 자세히 봤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어떤 케이스요? 이 영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할머니, 요즘 캄보디아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스피싱이요? 네.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에요. 그들이 한국 젊은이들을 속여서 이곳으로 데려와요. 이 영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좋은 취업 기회라고 속여서 데려온 다음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켜요. 그럼 우리 민재도 가능성이 있어요. 손주분이 일한다고 했던 회사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민재가 그런 곳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구출할 방법은 없나요? 이 영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쉽지 않아요. 조직이 워낙 은밀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실 민간 구조단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1,0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해요. 큰 돈이었지만 민재를 구하는 거라면 상관없었어요. 그 사람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해봐야죠. 제가 못하면 누가 해요?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민재는 저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이 영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명함을 하나 꺼냈어요. 이분이 구조 활동을 하세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명함을 받아봤어요. 자유구조단 마이너스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 아이, 제 손주예요. 무조건 찾아야 해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이 영사가 제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혼자 행동하지는 마세요. 대사관을 나와서 호텔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명함을 봤어요. 박철수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망설여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민재가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민재 영상을 다시 봤어요. 어두운 배경,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손목의 추적기. 민재야, 할머니가 왔어. 꼭 찾을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명함을 다시 봤어요. 내일 아침에 박철수 씨에게 연락해야겠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민재를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푸놈펜의 밤이 깊어갔어요. 저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고 가끔 사람들 웃음소리도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고요했어요. 오직 민재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꺼내서 기도했어요. 민재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제가 민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제가 키운 아이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박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지만 친절했습니다. 할머니, 대사관에서 연락 받았어요. 손주분을 찾으시는 거죠? 네, 도와주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봐야겠어요. 오후에 카페에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에서 박철수 씨를 만났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도 해야 해요. 현지 경찰은 믿을 수 없어요. 돈을 받고 조직을 보호하거든요. 박철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사관도 공식적으로는 도움이 제한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찾아가야 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박철수 씨가 지도를 펼쳤어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주로 이런 곳에 숨어 있어요. 지도 위 빨간 점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콜센터 공장이라고 부르는 곳들이에요. 겉으로는 일반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 조직이죠. 우리 민재도 그런 곳에 있을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박철수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외곽 지역에 도착했어요. 논과 밭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박철수 씨가 차를 세웠어요. 앞에 큰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는 IT 솔루션즈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가 의심스러운 곳이에요. 건물 주위에 높은 담장이 있었어요.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막아놨을까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민재가 저 안에 갇혀 있는 건가요?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 캄보디아어로 말했는데 박철수 씨가 통역해줬어요. 관광 온 한국 사람이라고 할게요. 박철수 씨가 캄보디아어로 설명했어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그때 안에서 남자 2명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저는 손주를 찾고 있어요. 손주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여기는 일반인이 올 곳이 아니에요. 빨리 가세요. 잠깐만요. 혹시 박민재라는 사람 아세요? 남자 중 하나가 표정이 굳었어요. 모르는데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제 손주거든요. 여기서 일한다고 했는데. 할머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른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노인 관광객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비웃는 투였어요. 여행 왔으면 관광지나 가지. 왜 이런 데 와서 소란을 피워? 저는 손주를 찾으러. 손주 찾기는. 할머니, 여기 드라마 찍는 데 아니에요. 남자들이 웃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가방 좀 확인할게요. 한 남자가 제 가방을 뺏었어요. 야, 돈이 꽤 있네.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여행 준비하면서 가져온 돈이었습니다. 이거 관광 비용이죠?
근데 할머니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데 그거 제 돈이에요. 돌려주세요. 관광세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 여기 오면 내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개입하려고 했지만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빨리 가세요. 다음에 또 오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돈을 다 빼앗긴 채로요. 차 안에서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돈도 잃고 민재에 대한 단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 막막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가방을 열어봤어요. 민재 사진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건 다 가져갔지만 사진만큼은 안 건드렸더라고요.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민재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거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재야. 눈물이 났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침대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런 게 무력감이구나 싶었어요. 74살 할머니가 혼자 이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게 무모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재가 어디선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성경책을 꺼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부족해서 민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눈물을 닦으며 계속 기도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제 아이만 돌려주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간절히 빌었어요. 민재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제가 민재를 찾을 수 있기를. 밤이 깊어갔어요. 푸놈펜의 밤소리가 들렸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재야, 할머니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돈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누웠어요. 민재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하느님, 힘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분명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민재도 저와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요? 민재야, 별 보이니? 할머니도 보고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별을 봤어요. 그 별이 저와 민재를 연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민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것이 할머니인 제가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해시태그 크리스마스의 구출 파트 5.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을 꾸었는데 민재가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9살 민재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산타 모자를 쓰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 오던 장면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꿈속에서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갔어요. 그때 민재는 정말 순수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죠. 할머니, 이건 할머니 선물이에요. 민재가 직접 만든 카드를 주던 기억이 났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민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푸놈펜 호텔방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현실이 더 아팠어요. 일어나서 창가에 섰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돈을 빼앗기고 모욕당했던 일들이요. 하지만 민재의 순한 웃음을 기억하니 다시 힘이 났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꼭 찾을게.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을 꾸었는데 민재가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9살 민재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산타 모자를 쓰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 오던 장면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꿈속에서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갔어요. 그때 민재는 정말 순수했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죠. 할머니, 이건 할머니 선물이에요. 민재가 직접 만든 카드를 주던 기억이 났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죠. 눈을 떴어요. 푸놈펜 호텔방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현실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민재의 순한 웃음을 기억하니 다시 힘이 났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재 영상을 다시 봤어요. 어제까지는 민재의 표정과 팔찌에만 신경 썼는데 오늘은 배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지만 구석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화면을 확대해 봤어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어요.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그런 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니 조명이 일정한 패턴으로 깜빡였어요. 빨강, 초록, 빨강, 빨강, 초록. 혹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민재가 어릴 때 제게 가르쳐준 모스 부호였습니다. 민재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다며 저에게도 알려줬었어요. 빨간색을 짧은 신호, 초록색을 긴 신호로 생각해 보니 급하게 종이에 적어봤어요. 빨강 마이너스 짧음, 초록 마이너스 기, 빨강 마이너스 짧음, 빨강 마이너스 짧음, 초록 마이너스 기. S, O, S.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재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복잡한 패턴이 있었어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며 해독했습니다. 12.4567, 104.8234. 숫자였어요. 좌표 같았습니다. 급하게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 영사님, 저 박순자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보낸 영상에 좌표가 숨어 있어요. 좌표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영사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대사관으로 오세요. 택시를 타고 대사관에 갔어요. 이 영사가 컴퓨터로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 시내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네요. 지도를 보니 어제 갔던 곳과 다른 위치였어요. 확실한 건가요? 네, 민재가 정말 똑똑하네요. 이런 방법으로 위치를 알려주다니. 이 영사가 급하게 다른 부서에 연락했어요. 보안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1시간 후 대사관이 술렁였어요. 여러 부서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 영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건이 청와대까지 보고됐어요. 청와대요? 네, 캄보디아에 한국인 피해자가 수백 명 있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컴퓨터 화면에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5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사기 조직에 갇혀 있어요. 민재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민재 같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니.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셨어요. 어떤 지시요? 국민 생명 보호 명령이요.
외교부와 국정원이 합동으로 구출 작전을 펼치라고 하셨어요. 이 영사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이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작전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언제 구출하나요? 이미 시작됐어요.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에 도착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푸놈펜 거리였지만 어딘가에서 구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호텔에서 기다리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정말 민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꼭 구할 거예요. 이 영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초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이 영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구출 작전이 성공했어요. 민재를 비롯해서 47명의 한국인을 구출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안전한 곳으로 이송 중이에요.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밤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민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찾았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성경책을 꺼내서 기도했습니다. 민재가 무사히 구출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안전하기를 빌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민재를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창밖 별을 봤어요. 어제까지는 슬픈 마음으로 봤는데 오늘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똑똑하게 신호를 보내줘서. 별에게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민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새벽 4시에 호텔 로비에서 대기했어요. 이 영사가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어요. 이 영사와 함께 낯선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특공대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 팀장입니다.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손주분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감사해요. 차에 탔어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달리는 게 무서웠지만 기대도 됐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가 멈췄어요. 앞에 큰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이 온통 어두웠어요. 저기가 민재가 있는 곳이에요? 네, 좌표상으론 맞아요. 김 팀장이 망원경으로 건물을 관찰했어요. 경비가 꽤 삼엄하네요. 건물 주위에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무장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차들도 도착했어요. 캄보디아 경찰들과 대사관 직원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어요. 특공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했어요.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작전 개시. 김 팀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특공대원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도 함께 움직였어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민재 얼굴만 계속 떠올랐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왔어. 조금만 기다려. 혼자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건물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작됐나 봐요. 이 영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층 진입 완료. 인원 확인 중. 2층에서 저항 발견. 제압 중.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재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한국인 발견. 8명 확인. 무전기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민재가 있는 거였어요. 박민재 확인. 생존. 정말요? 소리를 지르며 물어봤어요. 네, 할머니. 민재 찾았어요. 이 영사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 이른 것 같았어요.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폭발물 발견. 대피 필요. 뭐라고요? 조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폭탄을 설치했나 봐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재 구출 중. 부상자 있음.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재가 다친 건가요? 얼마나 다쳤어요? 확인 중입니다. 건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빨리 대피. 무전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특공대원들과 구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한 특공대원이 누군가를 업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민재였습니다. 민재.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영사가 말리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민재가 저를 봤어요. 많이 여위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달려가서 안았어요. 민재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와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꼭 찾는다고 했잖아. 둘 다 울었어요. 몇 달 만에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때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해요. 김 팀장이 소리쳤어요. 급하게 차에 탔어요. 민재를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다친 데는 없니?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좀 약해진 것뿐이에요. 민재가 웃으려고 했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민재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구출된 다른 청년들도 차에 탔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보낸 영상 때문이야.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지? 아, 그걸 알아보셨구나. 혹시나 해서 보낸 건데. 우리 민재가 정말 똑똑해.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어요. 구출된 사람들 모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생했지. 저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다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게 뭐 있어. 가족인데. 민재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할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민재.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가 심하긴 하지만 회복될 거예요. 의사의 말에 안심했어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회복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민재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잠들어 있었는데 평화로워 보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푸놈펜의 아침이었습니다. 이 영사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큰 사건이 해결됐어요. 다른 가족들도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다른 가족들요? 네, 구출된 청년들 가족들이요.
모두 할머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만 이런 마음이었던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어떤 선물보다 큰 기적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재가 무사히 돌아온 것, 다른 청년들도 구출된 것. 정말 크리스마스 기적이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한국의 친구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나 봐요. 순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민재 찾았다며? 축하해.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어요. 민재가 눈을 떴어요. 할머니,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이제 정말 자유야. 민재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될 거야. 창밖으로 캄보디아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민재와 함께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구출된 청년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민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회복됐지만 아직 힘들어 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한국이에요? 그럼 우리 집이야. 입국장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서울 대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운 민재를 봤어요. 많이 여위었지만 얼굴에 평화가 있었어요. 할머니, 응, 민재야. 할머니 냄새 난다. 냄새? 어릴 때부터 맡던 그 냄새요. 따뜻한 냄새. 민재가 웃었어요. 진짜 우리 민재가 돌아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이번 구출 작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47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도 나왔어요. 공항에서 민재와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구출 작전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어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민재를 구해준 거였어요. 민재가 병실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셨네요. 그럼 너희들이 소중하니까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슨 소리야.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민재 손을 잡아줬어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강원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반겨줬어요. 민재야, 잘 왔다.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셔. 영희도 달려왔어요. 언니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영희야. 집에 도착했어요. 민재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둔 그 모습 그대로요. 할머니, 집이 그리웠어요. 민재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어디 안 갈 거지? 네,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작년에는 혼자 보냈는데 올해는 민재와 함께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만들었어요. 민재가 많이 도와줬어요. 할머니, 제가 쿠키 만들어 볼게요. 그래, 할 줄 알아? 캄보디아에서 배웠어요. 다른 피해자분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민재가 진저브레드 쿠키를 만들었어요. 모양이 예뻤습니다. 맛있겠다. 할머니가 어릴 때 만들어 주셨던 거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마을 교회에 갔어요.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김 신부님이 반가워하셨어요. 순자 할머니, 민재 잘 왔습니다.
신부님 감사해요.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민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느님이 도우셨죠. 미사가 시작됐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재가 무사히 돌아온 것, 다른 청년들도 구출된 것,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미사 후에 김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적 같습니다. 맞아요, 신부님.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와줬네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민재와 함께 걸었어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응? 제가 정말 바보같이 속았죠? 그런 게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제는 속지 않을게요. 그래, 조심해야지.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우리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눈이에요. 그러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구나. 민재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재야. 마을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따뜻한 집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야죠. 할머니, 응, 올해가 제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일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찍혔어요. 할머니와 손주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들어가자, 민재야. 네, 할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집 안으로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